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혼자서 호주에 온 게 아니라 아내와 같이 건너와 지내고 있는데요. 아내와 같이 호주에 건너온 걸 보며 돈 때문에 한국을 떠났냐, 한국이 싫어서 왔냐 등등 여러 질문과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함께 호주에 건너오게 된 건 환경이나 조건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로지 저 개인적인 이유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개인적인 이유가 오늘의 사연과 연결됩니다. 제가 먼 타국까지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사연을 적어 내려가려면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니까요. 저는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것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보육원까지 가게 됐죠. 물론 제가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부모님도 금방 다시 데려올 거라고 약속했고요. 엄마, 나 여기 싫어. 나 집에 갈래. 나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낼래.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현우야, 엄마가 약속했잖아. 진짜 잠깐만 여기서 지내면 돼. 현우, 30밤 다 새면 엄마랑 아빠가 다시 와서 현우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나 30밤 못 기다려. 내가 가서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편식하지 않고 얌전히 있을 테니까 나 데려가. 나 여기 무서워.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 현우야, 엄마도 현우 데려갈 수 있는 상황... 여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떼를 쓰는 거 아니야?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왜 안 되는지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김현우, 너 집으로 가겠다고 계속 뗐으면 아빠 엄마 힘들게 하는 거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거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라고. 죽는 거 뭔지 알지? 하늘 날아가는 거 말이야. 거기 가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있지도 못해. 뿔뿔이 흩어져서 아빠 엄마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다 그곳엔 게임기도 없어. 장난감도 없고. 그러니 네가 떼를 쓰면 되겠어? 아빠 엄마가 지금 돈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현우 네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다고. 현우 네가 얌전히 여기서 지내는 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사는 거야. 아빠, 나 말 잘 들을게. 힘들지 않게 할게. 김현우!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아빠 엄마랑 같이 있는 거 그 자체가 힘들게 하는 거라고. 너 밤새 혼자 있을 수 있어? 안 울고 혼자 있을 수 있냐고. 밥은 안 먹을 수 있고. 아빠 엄마가 너 안 불러도 제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네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키우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돈이야. 네가 우리랑 살면 아빠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현우가 아빠 엄마랑 다시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왜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얌전히 30밤 자고 기다려. 그래, 그거야. 30밤이 길어 보여도 얼마 안 돼. 아빠 엄마 금방 올 거고 또 중간에 찾아올 거니까 얌전히 여기서 지내고 있어. 만약에 여기서 얌전히 안 기다리면 또 30밤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알겠지?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저에게 집안 사정까지 얘기하며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갔어요. 제가 부모님을 너무 붙잡아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애가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잔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제게 위협적으로 말하며 저를 보육원에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어린 나이 부모님은 저의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보호자, 영원한 내 편이었기에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한 집안 사정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날 이곳에 두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또 내가 부모님을 도우려면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진 저는 얼른 30일이 지나길 기다렸어요. 다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렸죠. 하지만 예정된 30일이 지나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핑계를 들어야 했죠. 엄마, 나 이제 5밤만 더 자면 집에 가는 거지. 원래는 현우 집에 가는 건데 아빠 엄마한테 일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아. 30밤만 더 자고 집에 가자.
뭐야, 그땐 30분만 자면 된다며 왜 거짓말해? 현우야, 미안해. 근데 아빠 엄마도 일이 있어서 그래. 아, 몰라. 나 그냥 오늘 엄마 따라갈 거야. 아니면 나 혼자 집까지 찾아갈 거야. 현우, 너 계속 이러면 아빠 데리고 온다? 데리고 와서 너 떼쓰고 말 안 듣는다고 할까? 30일, 30일, 30일. 그렇게 부모님은 매번 핑계와 겁을 주며 저와 한 약속을 미뤘어요. 급기야 나중엔 가끔씩 찾아오던 부모님이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버려져 보육원에 남게 된 아이가 되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또 저와 같은 처지에 부모님께 버려진 보육원 원생들을 보며 제가 버림받은 걸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진 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지낸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와 시선을 받을 때마다 또 부모님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할 때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 원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좀 먹는 감정인지 모를 거예요. 부모에게 버려졌다.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난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범법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저 자신을 망가뜨리고 더 나은 미래보다 더 나쁜 미래가 그려지는 행동을 했죠. 그러다 고3 시절 제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 은사님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인 제가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를 잘해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날 버린 부모를 찾아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복수를 원동력으로 삼아 저는 공부를 했고 재수와 삼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복수와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지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꿔주는 두 번째 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은사님마저 지우지 못했던 제 마음속 부모를 향한 원한마저 지워준 사람, 바로 지금의 제 아내를 말이죠. 대학 동기였던 아내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사랑이 결핍된 저와 달리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 그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만큼 말이죠. 덕분에 저는 오로지 복수를 목표로 하던 성공을 행복을 위한 성공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또 저와 아내를 닮았을 우리 자식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죠. 평생 제 마음을 누르고 압박하던 복수심에서 벗어나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사라지자 날 버린 부모에 대한 기억과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떠오르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가끔 생각이 났지만 거의 지워지고 있었죠. 아마 몇 년 더 시간이 지난다면 내 부모에 대한 기억은 아예 지워져 있을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 덕분에 사라졌던 원망과 분노가 다시 제 마음속에 터져 나왔고요. 이제 와서 날 찾은 엄마라는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 감정을 드러내며 밀어냈죠. 현우야. 저요? 지금 저 부르신 건가요? 그래, 네가 현우가 맞구나. 현우가 맞아. 정말 잘 자랐구나. 너무 잘 자랐어.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네? 누구신데 저를 아시는 것처럼...
설마 엄마? 미안하다, 현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잘난 아들을,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뭐요? 미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난 30년 동안 날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게 할 말입니까? 왜 찾아온 건데요? 아니, 도대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찾아왔어요? 아니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또 이렇게 또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가세요. 가고 앞으로는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나 몇 년 전부터 겨우 날 버린 당신들, 내 부모를 향한 원망 지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날 힘들게 했던 감정을 지우고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고 가세요. 나 당신들 내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우야, 잠깐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한테 잘못을 빌어야 할 것 같다.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날 욕해도 되는데 내가 한 짓에 너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렴.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현우야. 놔! 이거 놓으라고요, 놔! 내가 지금 너한테 사과를 못하면 영영 못하게 돼서 그래. 제발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빌 수 있게 해줘. 엄마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너한테 용서도 빌 시간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엄마 간경화 말기라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삶의 정리를 하려고 해.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일, 널 버리고 간 일이었고. 날 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없던 저는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 수 있게만 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러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이 시한부라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던 저는 엄마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함께 제가 몰랐던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이제 사과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저도 뭐 좀 물어볼게요. 도대체 날 왜 버린 거예요? 버릴 거면 처음부터 버리고 갈 것이지 왜 사람 희망 고문시키면서 잔인하게 버렸냐고요?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정확히 얘기해봐요. 내가 평생 내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에게 답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니. 그래, 다 얘기하마. 너한테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네가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집안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이유라고 하면 네 아빠 손버릇 때문이지. 아빠가 도박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여기저기 빌린 게 터지면서 상황이 나빠졌지. 그래도 난 어떻게든 우리 세 식구 뭉쳐서 살아가려고 했단다. 그런데 네 아빠는 우선 입 하나라도 털고 도망 다닐 때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널 보육원에 보내자고 했지. 네 아버지 말에 내가 반대하긴 했다만 빚쟁이들 쫓아와서 사람 죽도록 괴롭히는 걸 경험하니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너를 보육원에 맡긴 거야. 또 너한테 약속한 것처럼 바로 데려오려 했고.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 네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고 나도 몸이 아프면서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졌거든. 그러다 나중에 네 아버지가 지인한테 좋은 일자리 구했다며 나랑 다른 지방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거기서 일하면 몇 달 안에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너는 그때 데려오자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지. 거기 가서 근근히 생활만 할 수 있었고 나는 네 아버지 수발드는 게 끝이었어. 그러다 시간이 너무 지났고 네 아버지가 너 거기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을 거라고 말해서 널 데려오는 걸 포기하게 됐고. 미안하다. 참 부모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지. 그러게요. 그런데도 제 앞에 찾아오셨네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버진 제게 사과할 생각도 없나 보죠?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자식도 버려요? 어떻게 그 말만 듣고 그 어린 자식을 두고 와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왜 네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고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지.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자식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그 벌을 받나 보다. 그리고 네 아버진 돌아가셨어. 벌써 10몇 년 됐구나. 죽었다고요? 어쩌다가요? 뭐 도박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겠니? 몸은 정상이겠고. 갑자기 급사했지.
죽더라도 내 앞에서 잘못은 빌 것이지. 그런데 간경화 말기라고요? 치료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방법이 있어도 내가 치료받을 형편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집안 형편 나빠지고 돈을 마음 편히 써본 적이 없구나. 결국 그렇게 아등바등 살게 될 거 내 자식은 내가 키웠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날 버린 엄마와 헤어진 후 계속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저 대신 날 버린 부모를 벌 주는 건데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토록 바라던 복수였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런 제 감정을 아내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어머님 한 번 더 만나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왜 또 만나? 평생 보고 싶지 않던 사람인데. 당신은 당신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감정 숨기려고 못되게 나오는 거야? 당신 요 며칠 표정이 안 좋아.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겠어?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당신 솔직한 마음을 전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께 찾아가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결정한 선택을 얘기했죠. 그래, 고맙다. 못난 어미도 어미라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구나. 우리 착한 현호를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 잘못한 거 만회할 생각 좀 하세요. 삶의 의지 포기하지 마시고 살려고 하시라고요. 저 혼자 대충 알아보고 결정한 건데 알아보니까 제가 이식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건강만 하면 조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간 이식 지원할게요. 수술하시고 사세요. 사시고 지금까지 못한 엄마 노릇 하세요. 그걸로 사죄를 대신하라고요. 뭐? 현우야, 아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 내 죗값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말아라. 저한테 엄마가 필요해서 그래요. 부모 사랑 한 번 못 받은 게 얼마나 제 가슴에 큰 상처인지 아세요? 부모님께 사랑받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냐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은 안 해도 가슴 아프고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하고 제게 죗값 갚고 싶다면 사세요. 제발 살 생각만 하시라고요. 저는 엄마께 간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날 버린 엄마에게 내 간을 내주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조금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또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안했고 엄마를 설득했죠. 당연히 엄마는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붙잡고 또 붙잡았어요. 결국 엄마는 제 뜻을 따르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당신 흥분하지 말고 들어줘. 실은 내가 엄마 이식 수술하는데 기증자가 될까 해. 물론 당신 동의를 받긴 받아야 하는데 우선 엄마한테 내가 해주겠다고 말을 먼저 전했어. 뭐? 이식 수술? 그런데 그거 생각만큼 위험하진 않아. 내가 또 신체 건강한 나이잖아. 워낙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 후 몇 달간만 조심하면 나중에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해.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지낼 순 없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 몸 관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지내면 나이 들어서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 걱정할까봐 이미 기증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봤거든. 여기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봐도. 여보, 그거 안 보여줘도 돼. 안 봐?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 수술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괜찮다고. 이식 수술해. 내가 지금 수술하지 말라고 말하면 당신 평생 힘들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도 이식 수술 해야 했다고 후회할 거고. 당신이 어머님 뵙고 힘들어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 진짜일 줄 몰랐지만. 그런데 나 당신이 이번 일로 평생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과 울분을 털어낼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리고 수술해도 문제 없다며. 당신 몸이야 내가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내가 하라고 하면 투덜거리지 말고 하고 챙겨주는 것도 빼먹지 말고 먹고 수술 후에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 잘못 돌봐서 아픈 거니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여보, 진짜 고마워. 그럼 나 당신 말 잘 들을 거야. 당신이 안 시키고 안 챙겨줘도 건강하게 당신이랑 오래 살려고 관리할 거라고. 여보, 정말 고마워. 아내는 쉽지 않은 동의를 해줬어요. 덕분에 서둘러 엄마와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수술을 마친 후 나이 드신 엄마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식 수술이라는 게 수술 후 과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 곁에서 몸 상태를 수시로 봐주고 또 거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어차피 저도 수술 후 간병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아내에게 이해를 부탁하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죠. 당연히 아내에게는 많이 미안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 빈자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아파서 남편이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과정만 봐도 답답하고 열받을 텐데 제가 부탁이랍시고 얘기 몇 마디 나눠본 적 없는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아내는 제 부탁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승낙해줬습니다. 거기다 더 대단한 생각까지 해줬죠. 그럼 이제 어머님도 당신도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제 좀 긴장 풀어도 되는 거 맞지? 그 추적 검사도 얼마간은 자주 가야 하는데 그 뒤론 정말 가끔 가면 되더라고. 진짜 당신 고생 많았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수발 들고 간병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 일 있기 전까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나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불신만 가득한 우리 엄마를 돌봐줬으니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내가 당신에게 진짜 큰 빚 졌다. 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혹시 모르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그럼 어머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신대? 원래 지내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야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다 나을 때까지 있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다 이제 더 이상 당신 고생시키면 되겠어? 지금까지 한 고생만 해도 내가 미안해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이구, 오늘 내 생일이라도 돼? 왜 이렇게 날 뛰어? 그나저나 당신은 괜찮겠어? 뭐가? 당신 이식수술 결정했을 때 어머님 이해하고 용서한 거 아니야? 그런데 더 곁에 안 두고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냐고. 아직 수술 관련해서 걱정도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당신에게 언제까지 이해와 희생을 강요할 순 없잖아.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뵐 수도 있고. 괜찮아 난. 표정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딱 봐도 아쉬워하면서. 당신이 원하고 또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뭐 어머님 지금처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지내자. 그게 정말이야? 여보. 당신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난 혼자서 뭐해. 그리고 날 띄워주는 이 대접이 나쁘진 않네. 당신에게 이 대접 조금 더 오래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오래 두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 해준 것만 해도 내가 평생 떠받들고 살 거라고. 무서워서 농담을 못하겠네. 다 농담이야. 실은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평생 말은 부모님 원망한다고 했지만 그만큼 그리워했잖아. 거기다 어머님 그간 사정 듣고 나서는 마음 아파했고. 저렇게 된 게 당신 탓은 아닌가 자책까지 하고. 또 다른 걸 다 떠나서 당신 어머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이식 수술도 결정한 거고. 그걸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나 때문에 생이별하는 걸 보라고? 나 불편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어머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다 같이 살자. 여보, 고마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과 결혼한 건 진짜 잘했다. 이런 아내를 어디서 만나.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평생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게. 그래, 그거야. 그렇게 날 떠받들고 살아. 혹시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 보이면 그땐 당신이 이 집 나가야 할 거야. 알겠지?
아내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과 뜻만큼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희생과 감동은 없었죠. 요즘이든 옛날이든 누가 자처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어요. 거기다 아들이라고 하는 저조차도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 힘든 걸 아내는 저를 위해서 선택했어요. 또다시 자신을 희생해 주기로 한 거죠.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다짐을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도 감사한 아내를 위해 제 모든 걸 다하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정말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겠다 다짐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감사한 아내가 선택해준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셋이 하게 된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넘어서 만나게 된 엄마와 후회 남지 않는 행복한 기억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정말 매분 매초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환한 미소를 짓는 아내와 엄마를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렸을 적부터 보통의 가정을 보며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비워진 추억을 채워주는 일이기도 했죠. 그거 자체로 제 가슴속 아직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와 또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뼈저리게 좋았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이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깨졌습니다. 아니,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게 박살났어요. 모든 게 말이죠.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엄마가 쓰러졌다고? 어쩌다? 왜? 모르겠어. 어머님께서 비명을 지르시길래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쓰러지셔서 아파하시는 거야. 내가 물어도 말할 정신이 없으신지 대답도 못하시고 계속 고통스러워하셨어. 아니, 아침에 내가 나갈 때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왜 갑자기 쓰러지셔? 그래서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병원에선 뭐래? 모르겠어. 지금 우선 검사받고 계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어느 병원인지 톡으로 넣어줘.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에 정신이 반쯤은 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고 싶어 가족들 건강엔 신경을 썼거든요. 거기다 엄마와 제가 이식 수술을 했었으니 평소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 등등 몸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덕분에 엄마는 이식 수술 후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몇 달 전 간이식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날 아침에도 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쓰러졌다고 하니 수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았죠. 하지만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는 서울 마포구 끝에 있었고 병원은 과천이라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둘러 차를 몰았지만 거리와 교통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죠. 마음이 더 조급해졌던 저는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찾아 다그치듯 물었어요. 여보, 엄만 어떻게 됐어? 뭐래? 쓰러진 이유가 뭐라고 해? 여보, 그게... 말을 좀 해! 엄마 어떻게 됐냐고! 엄마 돌아가신 건 아니지? 내가 늦은 거 아니지? 아니야, 지금 병실로 들어가셨어. 그런데... 병실? 그럼 안에 있다는 거지?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제 물음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에 불안했던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병실 앞에서 낯익은 의사 선생님과 마주치게 됐죠. 엄마, 제발! 선생님? 네, 오셨군요. 네? 선생님께서도 저희 어머니 입원하신 걸 아시나요? 그럼 혹시 저희 어머니 입원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도 간인가요? 이식한 제 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선생님, 제발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선생님께서 하시라는 데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선생님,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차마 말로 전달 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 직접 얘기 들으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보호자한테 말씀하실 수 없다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우선 두 분께서 말씀 나누시고 정리가 되면 그때 저랑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보호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지 않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와 저희 엄마 이식 수술부터 추적 검사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반응이 더 이해되지 않았죠. 혹시 제가 검사를 받다 그 의사 선생님께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모자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께 그런 신뢰되는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던 저는 병실에 들어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또 엄마가 괜찮은지 보려고 했죠.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실 안 엄마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죽은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마치 엄마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검은색 옷에 피부도 검은 귀신이 엄마 옆에 있었어요. 죽었다고 하던 아버지가 엄마 옆에 서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 놀라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겨우 차렸던 저는 의식을 차리고 천천히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엄마 걱정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조금 전 봤던 귀신이 사라지지 않고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들짝 놀라게 됐죠.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아내와 엄마 역시도 놀라 소리를 쳤어요. 제 눈앞에 있던 귀신까지 놀랐고요. 그 깜짝 놀랄 모습에 그제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어 귀신이 된 아버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귀신이 되어 엄마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귀신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뭐야, 죽었다며? 아버지 죽었다고 했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사진 보여주면서 죽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집에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있냐고요? 뭔데? 엄마는 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고 아버지라는 저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건데요? 현우야, 사실은 네 아버지 살아있었어. 내가 말을 제대로 전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왜요?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리고 거짓말할 거면 다른 식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건... 현우야, 내가 대답하마. 네 엄마 잘못 없다. 네 엄마 얼마 전까지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알았을 거야. 내가 저 사람 곁을 떠나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거든. 그러니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네? 그럼 아버지는 왜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요? 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요? 현우야, 그건 네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만해. 현우 다 알아야지. 어차피 알게 될 거. 내게 잠시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 옆에서 사느라 네 엄마 곁을 떠나고 연락도 안 했어.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자식도 버린 것도 모자라 아내도 버려요? 버리는 게 습관인가 봐요?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양반아? 그래서 지금 여긴 왜 온 건데? 우리 엄마 잘못될 것 같으니까 와서 잘못이라도 빌려고 온 거야? 그래? 그리고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당신 우리 모자 감시라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떻게 온 거냐고? 현우야, 네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지 마. 네 아버지 지금 아파. 아프니까 화가 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진정해, 어? 아버지 보기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 엄마,
방금 얘기 못 들으셨어요? 딴 여자랑 산다고 엄마 곁에서 떠났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멀쩡히 서 있는 저 사람이 급해요? 아니면 쓰러져서 지금 병실에 있는 엄마가 급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아버지 지금 진짜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참은 거다. 일부러 입원하려고 애쓴 거고. 내가 네 아버지 병원으로 불렀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입원해요? 애를 쓰면서? 그게 아버지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엄마 무슨 말 하는 건데요? 내가 지금 네 아버지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 이대로 두면 죽거든. 네 아버지 신장이 망가졌어. 지금도 투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곧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요? 뭐 지금 나보고 아버지 신장 이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식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다는 사람을? 엄마도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날 자식 취급하지 않은 거. 나 보육원에 맡긴 순간부터 나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나보고 이식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 또다시 이식하라고 하겠니? 나 살린다고 그 고생을 한 네가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 이식 수술해 줄 거다. 내가 네 아버지 살릴 거야. 네? 아니, 엄마가 저 인간을 왜 살려요? 왜? 그럼 이식 수술하려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수술하고 나한테 의심 안 받으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죽어야 네 아빠를 살릴 수 있어서 그래.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가 왜 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데? 현우야, 이건 내가 설명하마. 네 엄마가 한 말처럼 아빠는 이식 수술 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염치 없지만 네 엄마를 찾아갔어. 몇 달 전에 말이지. 그리고 사라진 일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부탁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이지. 뭐? 당신 인간이야? 당신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랑 못할 짓이랑 구별을 못해? 당신이 도박해서 집안이 그 꼬라지가 되고 나 버린 거라며? 그리고 그 뒤에도 당신이 정신 못 차려서 엄마 힘들게 살았다며? 그러다 아내마저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거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이식을 부탁해? 당신 미쳤어? 당신이 좋다고 엄마 버리면서 같이 살던 여자는 그 여자는 왜 가만히 두고 엄마한테 난리야?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그 여자랑은 끝난 지가 꽤 됐어. 지금은 나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아프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네 엄마밖에 없더라. 그래서 부탁했는데 네 엄마가 허락을 해줬는데 이식은 불가능하다고 나왔어. 신장 둘 중 하나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지난번 너랑 한 이식 수술 때문에 면역 반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됐잖아. 더 이상 우리 주변 맴돌 필요 없잖아. 그런데 왜 왔어? 그리고 엄마는 무슨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영 없던 게 아니었어.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었던 거지. 최후의 방법? 여보, 그만. 당신이 말하면 강요라도 한 것 같잖아. 내가 말하는 게 나아. 내 선택이니까. 현우야, 네 아버지 살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지금 몸 상태로는 이식 수술 기증자로 불가능한데 내가 죽으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 사망자로서는 기증이 가능하다고 그래.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능하다니. 그럼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엄마 버리고 평생 고생시킨 저 인간 때문에? 왜? 도대체 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엄마가 지금까지 다 모자라서 생긴 일이야. 네 아버지 내가 뒷바라지 잘하고 원하는 일 할 수 있게 지원해줬다면 정말 잘 됐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난 한 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잖니. 너 덕분에 목숨 이어가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네 아버지 살리고 죽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엄마 미쳤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저 인간, 아니 저 새끼 완전 쓰레기라고. 저 새끼 평생 엄마 이용하는 거야. 이젠 자기 살리라고 엄마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네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네 아버지 살려야겠어.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가 혹시나 네 아버지 살리려는 마음이 바뀔까, 나약해질까 봐 벌써 손을 썼어. 그동안 너한테 받은 간 손상시키고 참아가면서 고생 좀 했다. 오늘 병원 오게 된 것도 그 통증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라서 온 거야. 아까 의사 선생님께도 내 뜻을 전했고, 나 죽으면 이 사람한테 신장 이식하겠다고 말이야. 현우, 너한텐 미안하다. 뭐? 내가 떼어준 간을 일부러 혹사시켰다는 거야? 간 나빠져서 결국 죽으려고? 에이, 엄마 진짜 왜 이래? 당신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뭘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현우야, 네 아버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네 아버지 아파.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고 어찌됐든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가 있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 현우 네가 나한테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만 난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네 엄마한테 무슨 요구를 한 건 없다. 난 괜찮다고 말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날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병원까지 오게 된 사건의 전말을 듣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라고 해도 평생 자기를 고생시킨 사람인데 제게 한 점만 봐도, 엄마가 당해온 것만 봐도 그 인간에게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고 자기 이득에 따라 가족을 이용하는 것뿐인데, 그런 인간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니, 그것도 제가 준 간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저 인간을 살리겠다니, 정말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엄마가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인간의 수작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화를 내며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모르쇠로 나왔고, 엄마는 그런 인간을 감싸줬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또 어떻게 엄마를 설득해야 하는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만 있던 제 아내였죠. 아니,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 인간 대신 그만! 당신 이제 그만해. 이 정도까지 얘기 들었으면 모르겠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저런 사람들이야. 애초에 자식 버리고 간 것부터 자기들 좋은 것밖에 모르는 그런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지금도 봐. 자식 간을 가지고 가서는 그걸 자기 손으로 망가뜨린다고? 그게 부모야? 인간이야? 보통의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런 짓 못해. 자식 장기 가져다 사는 것조차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라고. 그런데 자기 남편 불쌍하다고 당신이 준 걸 망가뜨리고 죽겠다고 하잖아. 이기적이고 미친 거지. 당신 아버지라는 저 인간한테 미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지. 그런 인간한테 무슨 설득을 해? 저런 걸 무슨 엄마라고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해. 여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당신 저런 인간들 없이도 혼자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그리고 이젠 당신 곁에 내가 있어. 저런 인간들 죽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나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이해했고 당신의 선택 응원한 거 알지? 그런데 이번엔 절대 안 되겠어. 저 인간들 죽게 놔두라고. 자기들이 죽고 나누고 뭘 하겠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더는 관계 이어가지 마. 저것들 부모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 제발 당신 아들 앞에서는 인간인 척이라도 해. 아니, 부끄러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이 버린 자식 앞에서 이런 추태 부려야겠어? 다 늙어 곧 죽을 인간들이 끝까지 당신 자식 마음을 찢어놔야겠냐고.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까지 버리고 자식이 준 간까지 버린 미친년. 그리고 그런 멍청한 년 이용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놈. 너희들 말년이 기대된다. 둘 다 그때까지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기댈 곳이라고는 자식밖에 없을 때 어떤 표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아주 기대가 돼. 그리고 이 사람과 내게 부모 취급도 못 받아 충격받고 애원할 너희 모습이 기대되고. 어디 지금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누구 장기를 누구한테 주든 죽든 살든 하나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여보, 가자. 지들이 죽겠다고 하잖아. 죽도록 놔둬.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대학교 시절부터 그때까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인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처음이었죠. 아내는 성품 자체가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모습에 그땐 아내가 저 대신 속 시원하게 할 말 해줬다는 것도 잊은 채 아내 손에 붙잡혀 병원을 나왔죠. 그리고 병원을 나온 아내가 한 번 더 제게 주의를 줬어요. 당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 사람도 어떤지 봤지? 저 인간들 하나도 안 변했고 눈곱만큼도 반성 안 하고 있어. 저 여자 당신에게 미안하다 눈물로 사죄했지만 그것도 진심 아닐 거라고. 진심인 사람이 자식이 준 간을 망가뜨려?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당신 간을? 다 입에 발린 소리, 자기 연민의 한 소리니까 죽는다고 알아도 죽게 놔둬. 나도 당신 수술하겠다고 할 때 말리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지만 이미 지난 일 어쩔 수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더 상처받는 일 없어야지. 끊어내야지. 그러니까 놔둬. 저 인간들 분명 또 연락해 올 텐데 약해지지 말고 놔두라고. 아내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제게 몇 번이나 대답을 받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찾아올 걸 예상한 듯 말이죠. 뭐야? 이제 회사까지 찾아와요? 제 아내 얘기 못 들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수술비가 부족해서 너한테 찾아왔다. 정말 염치 없지만 수술비랑 입원비 좀 부탁하자. 진짜 내가 아내는 잘 뒀네. 이런 일이 있을 걸 어떻게 알고. 당신 지금 당장 꺼져. 나 당신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수술비도 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끝까지 이기적이게. 정 급하면 서로 직접 해서 사이좋게 장기 나눠. 그럼 되겠네. 현호야, 부모 둘 중 하나는 살려야지. 내 희생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 거니? 무의미? 그럼 내가 당신에게 한 희생은? 우리 아내가 한 희생은? 당신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 그럼 경찰이 오면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자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던 두 사람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는 데 힘이 들었는지 제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의 사정 제가 알 필요 없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쫓아냈죠. 나중엔 경찰도 부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그런지 두 사람은 저희 부부를 정말 귀찮게 했어요. 두 사람 중 누구 하나는 죽더라도 저희를 쫓아다닐 것처럼 귀찮게 했죠. 그 인간들에게 시달리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했고요. 그래서 한 차례 거절했었던 이직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게 호주에서의 일자리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건 그 인간들을 피하려는 도피성인 거죠. 지금은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둘 다 살아있는지 아니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지 둘 다 죽었는지 말이죠. 또 사실 제가 시달리지만 않는다면 두 사람이 어떻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두 사람 중 누구든 살아있다면 이 채널을 시청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이곳이 나이 든 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시고 자기들 나름은 자식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테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비슷한 사연을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서 말이죠. 만약 제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눈 감기 전 당신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했을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후회하라고. 죽어서까지 후회하라고 말이죠. 꼭 제 이야기가 두 사람 귀에 머릿속에 들리고 있길 바라며 저는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